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 5쪽을 열어주세요. 5쪽을 열어주시면 거기에 주요 특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오봇 에듀에는 두 가지 1세대와 2세대 그리고 차후에 이제 3세대도 나오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뵙고 있는 것은 2세대 스마트 에듀 네오봇 에듀 스마트예요. 첫 번째 1세대와 다른 점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1세대와 다른 점은 요거죠. 이렇게 전용 동글이 있는데 전용 동글을 이렇게 빼면 USB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USB는 아니고요. 이거는 컨트롤러라는 거를 연결을 시키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1세대는 PC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절대 이 앞에 요걸로 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요 1세대는 PC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죠. 그런데 OTG 젠더라는 걸 이렇게 부착을 하면 이쪽으로는 여러분 학교에서 뵙는 태블릿 PC 있죠? 패드라고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쪽으로는 스마트폰에다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이게 진화된 네오봇 에듀 스마트 2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그 폭이 조종 모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까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배울 수 있게끔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서버 모트라는 게 있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렇게 페이지를 보시면 전용 동글을 보면 14쪽부터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게 플레이 스토어에서 네오봇이라고 하는 앱을 다운을 받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이 네오봇 스마트를 전용 동글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연결이 안 되거나 이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100명의 학생을 섞어놔도 컨트롤러와 이 전용 동글은 연결이 항상 자기 것만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거를 다른 친구 거하고 바뀌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컨트롤러는 안 맞겠죠. 그랬을 때에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갖고 있는 이쑤시개 같은 거 있죠. 이쑤시개나 아니면 클립 아니면 뾰족한 여러 가지 뾰족한 물건이면 돼요. 송곳도 되고 샤프 앞에 끝도 되는 볼펜 끝도 되는데 여기 보면 전용 동글의 하얀 부분 있죠. 하얀 부분 요 하얀 부분을 꾹 누르면 전용 동글을 꾹 눌러주면 컨트롤러하고 이제 호환이 되게 됩니다. 파란 불들이 켜주면서 서로 같이 호환이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뀌어도 옆에 있는 친구 거랑 바뀌어도 이렇게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하얀 부분을 꼭 뾰족한 부분으로 눌러서 이렇게 같이 갖다 대면 이렇게 요 동글과 컨트롤러는 호환이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자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만든 블럭 로봇은 잘 만들었는지 그리고 잘 못 만들었는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선생님이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이 센서는 적외선 센서예요. 적외선 센서인데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모든 로봇 만들 때 적외선 센서는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적외선 센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검정색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서 수치로 나타낼 때도 검정색에는 상당히 빠른 반응을 합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컨트롤러에 여러 가지 장치가 있었죠. 모터를 꼽을 수 있는 이런 그 센서와 그 다음에 입력 포트와 출력 포트 이렇게 꼽을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인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전부 입력 포트죠. 그리고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전부 출력 포트입니다.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데다가 소리 센서랑 적외선 센서 이런 것들을 갖다 꼽으면 어떻게 되죠?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검정색은 모터죠. 모터는 모터칸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모터처럼 생겼는데 모터 맞습니다. 이 모터는 서버 모터라는 거예요. 서버 모터는 포크레인이라든가 지게차라든가 기중기라든가 여러 가지 로봇으로 따지게 되면 팔이나 몸통 역할을 하는 모터가 서버 모터예요. 그리고 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터는 다리, 바퀴, 하체 쪽을 담당하는 모터가 되겠죠. 요 서버 모터는 아웃포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포트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아웃 1, 2, 3 안에만 사용을 하게 되면 충분히 작동을 잘한다는 거 나중에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도 아마 서버 모터 교육이 있을 겁니다. 그때 가면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부분은 손을 들어서 설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또 설명을 또 추가로 드리자면 28페이지를 보게 되면 컴퓨터에 코딩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28쪽 컴퓨터에 코딩하기 이건 뭐냐면 컴퓨터에 코딩을 한다는 거죠. 지금 네오봇 스마트의 이 핸드폰에는 코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할 수 있는 아주 극한적인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더 추가로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로봇을 가지고 명령어를 더 많이 넣어서 더 특이한 동작, 춤추는 로봇을 만들고 싶다는데 입력을 시킬 수 있는 음악은 나올 수 있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계속 만들어 붙여서 여러분들 여기 스마트폰에 이제 이렇게 보면 카테고리에 멜로디가 돼 있죠. 멜로디 갖고 높은 도, 낮은 도 이렇게 음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음악을 틀 수도 있어요. 음악을 잘 내는 사람들은. 그런데 코딩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작아서 컴퓨터에 코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컴퓨터에 코딩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앞에 젠더를 빼서 그냥 USB처럼 생긴 요걸 전용 동굴을 꼽아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꼽았을 때 어떻게 실행하느냐도 여러분들이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가르쳐 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엔트리가 깔려 있는지 안 깔려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돼요. 컴퓨터에 엔트리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우리 엄마 아빠가 잘 모르시고 컴퓨터 고장난다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엔트리는 깔아서 고장나는 게 아니에요. 엔트리는 공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부모님들도 엔트리는 애들이 오락하는 거 닮다 뭐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엔트리 공부는 시키셔야 돼요. 엔트리는 코딩입니다. 자, 엔트리를 다운로드 받으면
상단에 기본형과 교과형 이렇게 나옵니다. 기본형은 말 그대로 기본형이에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고장 안 납니다. 프로그램 놨다가 한 번에 다시 쓰레기통으로 집어넣어도 컴퓨터 손상되지 않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교과형이 있습니다. 교과형은 네오봇을 다룰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교과형으로 꼭 들어가셔서 네오봇을 만들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기본형에 들어가면 못 만나요. 교과형에 가서 만나야 됩니다. 교과형에 가서 페어링을 시키고 안 되면 뾰족한 부분으로 눌러서 컨트롤러와 전용 동굴이 호환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창이 하나 뜨요. 네, 새로운 창이 연결 프로그램 열기라는 창이 하나 뜹니다. 뭐 하드웨어 연결하기, 연결 프로그램 열기 이렇게 나오는데 연결 프로그램 열기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네오봇 전용 동굴이라고 하는 컨트롤러를 클릭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핸드폰과 똑같은 카테고리가 딱 뜹니다. 밑에 로봇이라고 써져 있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로봇이라고 써져 있는 카테고리가 모터, 그 다음에 LED, 서브 모터, 멜로디 이런 식으로 해서 카테고리가 쭉 뜨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선택을 해서 이제 코딩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것도 안 뜨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안 뜨는 사람은 일단은 드라이버를 다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설치를 하고 네오봇을 누르는데 그 연결 프로그램이 안 뜨는 사람은 COM1, COM2, COM3 이런 걸로 뜨게 돼 있어요. 그런 걸로 뜨게 되면 COM1이나 2나 이런 걸 한번 연결을 눌려봐서 호환이 되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로봇을 또 하나 만들어 봐야죠. 지난번에 92페이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92쪽 센서를 장착한 로봇 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2쪽입니다. 92. 이동 중에 장애물을 감지하면 방향을 바꿔요 라고 되어 있고요. 또 박수를 치면 멈춰요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오류가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차는 박수를 쳐서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동 중에 장애물을 감지하면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쪽을 보면서 로봇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만들어 볼까요? 자, 컨트롤러를 꺼내고 그 다음에 모터 두 개를 이제 부착을 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직접 만나서 조천도서관에서 10시부터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직접 같이 만들고 같이 한번 이렇게 마스크를 꼭 지참해 주시고 어머니 본인 핸드폰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엄마나 아빠 핸드폰을 2시간만 빌려서 도서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오봇 상자랑 갖고 오시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든 자동차를 갖고 이제 자율주행도 하고 또 그걸로 다른 교육도 한번 하고 또 마지막 주에는 축구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어머니 아빠한테 잘 설명을 해서 꼭 다음 주에는 도서관에서 뵙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 화면을 바꾸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모터,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잘 꼽아 주세요. 꼽아 주시고, 자, 그다음에 초록색 블럭 2개, 그리고 2 곱하기 2 하얀색 블럭 1개, 1 곱하기 10 빨간 홀 블럭 2개, 이렇게 교재와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회전핀을 준비합니다. 회전핀 2개, 좀 앞에 하나, 한 칸 띄고 한 2칸 정도 띄겠습니다. 이렇게 띄고, 노란색 구분 블럭 이렇게 교재와 똑같이 이렇게 2개를 꼽고 여기다 끼워줍니다. 네. 자, 그리고 컨트롤러 있는 부분을 이렇게 뒤집어서 그 모터와 모터 사이에 이렇게 끼워 놓습니다. 다음 순서로 2 곱하기 4 블럭 2개를 꺼내서 이쪽으로 양옆으로 이렇게 받쳐줍니다.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자, 이렇게 빨간 1 곱하기 6 블럭 6개를 3개씩 이렇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꼽아줍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 구분 블럭 2개를 꺼내서, 자, 그림과 같이 이렇게 꼽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그리고 회전핀 2개를 파란색 구분 블럭 앞에다가 이렇게 꼽아줍니다. 다 됐나요? 됐으면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꼽아줍니다. 그 다음에 제일 넓은 블럭 납작을 꺼내서 이쪽 초록색과 초록색 블럭과 위치를 맞춰서 이렇게 해서 딱 받쳐줍니다. 그러면 뜯어지는 게 없게 잘 받쳐지겠죠. 그 다음에 바퀴를 준비합니다. 자, 바퀴를 이렇게 바퀴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또 작은 바퀴가 2개 필요하죠. 작은 바퀴 2개를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꽂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죠. 자, 이제는 또 모양을 내는 거네요. 예쁘게 한번 모양을 내볼게요. 자, 파란색 1 곱하기 10 납작 2개를 꺼내서 바닥에 놓고요. 빨간 삼각으로 가운데 딱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노란 삼각 꺼내서 이렇게 양옆에 어떤
경찰차 보면 경광등처럼 이렇게 보이죠? 이런 거를 하나 이렇게 모양 내기로 만들어서 앞에다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괜찮네요. 자, 그 다음에 적외선 센서를 하나 달도록 할게요. 적외선 센서는 앞에 물체와 부딪히기 직전에 차를 뒤로 후진시키게끔 하기 위해서 적외선 센서를 달게 된 거죠. 그거를 인 1에다가 꼽으면 됩니다. 인 1. 그리고 박수 쳐서 차가 멈추는 건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 2에도 이렇게 소리 센서를 하나 달아서 그냥 모양만 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달고, 그다음에 뭐 또 꾸미기 좋아하는 학생은 이렇게 파란 색깔 삼각형도 이렇게 한번 달아도 좋고, 이렇게 앞에다 놔도 좋고, 아니면 다른 데 앞에다 놔도 좋고. 일단은 책대로 이렇게 예쁜 차가 완성이 됐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코딩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전용 동굴을 연결을 하시고 컨트롤러에 전원 스위치도 켜주시고, 자, 이 차의 미션이 뭐냐면 이동 중에 장애물을 감지하면 방향을 바꿔요. 이렇게 장애물이 나타나면 차를 뒤로 후진시키고 그 다음에 방향을 바꾸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카테고리는 계속 반복하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모터 회전하기 어떻게 앞으로 진행되게 하고요. 약 50%로 할까요? 50% 힘으로 앞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만일 앞에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만일이라는 조건을 달고 인 1이 적외선 센서죠. 인 1에 있는 적외선 센서가 10이라는 숫자보다 10보다 크면 모든 모터 회전하기 어떻게 뒤로 멈춤도 없이 뒤로 회전하게 하고요. 속도는 역시 50% 속도로 오게끔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반복 카테고리에 가서 0.1초 기다리기를 끌어다가 0.5초로 바꿔 놓습니다. 그 다음에 모터에 가서 모든 모터 회전하기 왼쪽으로, 오른쪽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왼쪽으로 하든 오른쪽으로 하든 회전을 하게끔 하고, 역시 힘은 50%의 속도로 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에 가서 0.5초 기다리기를 갖다가 놓습니다. 중간중간에 기다리기를 넣는 이유가 뭐예요? 명령어와 명령어 사이에는 같이 붙여놓으면 명령을 안 따라요. 그래서 사이를 띄어놔야 되는 거를 이제 0.5초 기다리기로 사용을 한 겁니다. 자,
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건데요. 우리가 센서를 장착한 로봇이 무엇을 봐야 될 건가? 이렇게 됩니다. 멈추는 방법은 그냥 앱을 정지하면 되는 거죠. 자, 잘 되고 있습니다. 손에 닿기도 전에 딱 바로 그 전에서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하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계속 실습을 좀 해주시고요. 선생님은 또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올게요. 20분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